공수처 대 경호처 혹시 충돌을 할까 합니다. 지금요. 이 얘기는 계속 나왔죠. 근데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아주 진지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이제는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앞에는요. 두 가지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 모습일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영상으로 확인해 봅니다. 5발자국씩 이동합니다. 앞으로 5발. 집회 장소로 들어가세요. 프레임은 전부 실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영장에 대해서 반응이 일단 나오는데 뭐 골자는 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체포영장 응할 수 없다. 권력자라 외려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 집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 집행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공소 관계자 일단 설명인데요. 체포영장 집행 경호처와 조율을 안 한다. 안 했다.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경고 공문 보낼 것이다. 만약에 이걸 막는다면 공무집행 방해라는 걸 분명히 밝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장 집행 때는 경찰 기동대 동원합니다. 이거 동원하는 거 전혀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경찰 기동대를 동원할 수도 있다는 거. 아, 그러면 경찰 기동대와 경호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요? 다음 하나 더 보죠. 그런데요, 앞서서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어요. 여기 크게 보면 3차례인데 대통령실이 2번 그리고 안가가 1번 있었는데 경호처가 다 거부했습니다. 이거요. 거부했어요. 압수수색도 안 된 거예요. 제대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경호처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설명이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 한남동 관저 앞에서는 지지자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집회. 이게 동시에 지금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그러겠죠. 우선 김철영 교수님. 체포영장 집행을 하면 이게 충돌 없이 이루어질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좀 예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조금 싱겁게 끝날 것 같거든요. 싱겁게요? 대통령실이 보면 이렇게 3중 경호를 하고 있는데 제일 외곽이 경찰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경찰청장이 없이 지금 대행 체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5호 경비단이 있는데 그 경비단도 결국은 우리 국방부 차관의 지금 지시를 받고 있는데 그 경호관들이 만약에 공수처의 어떤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수사관을 맡게 되면요. 다 이제 공무집행 방해가 다 되거든요. 그럼 체증을 하게 되면 아마 그 경호관들이 하루 근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퇴근을 하는데 퇴근할 때 다 체포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경호처에서 마치 우리 공수처의 수사관들,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관들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경고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맡게 되면 그 다음날 퇴근할 때 다 체포를 해버리면 되거든요. 이미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 그럼 공문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경호관들이 앞을 다 막았으면 그 사람들 다 치우고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체포영장이 결국은 유효기간은 한 일주일이라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볼 때는 만약에 7일 안에 이 체포영장이 집행이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체포영장도 계속 나올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우리 경호처장이 실질적으로 게이트를 오픈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국 결정하게 될 텐데 경호처장이 저는 현명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지금 공수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특수공무집행 방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을 쓸 수 있는 그런 경호관들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이 사안과 관련해서 뭐 아직은 모르죠. 이 야당 쪽에서 나온 목소리가 있어요. 야당 쪽 이제 법사위원인데요. 일단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피의자 윤석열은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전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법치에 대한 도전입니다.
경호처가 이 영장 집행을 방해를 한다면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고 내란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호처는 절대로 이 영장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고. 김성수 변호사, 만약에 정말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예, 이게 만약에 막는다라고 한다면 체포영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수색영장에 대해서 막는 수색영장에 대한 집행을 막게 되는 거예요. 관저에 예. 들어가는 거 이 자체를 막을 테니까요. 예, 맞습니다. 이게 형사소송법 110조를 보면 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체포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압수 또는 수색에 대해서만 명시를 수색.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난 압수수색에서도 결국에는 이 부분 뭐 이제 군사상 비밀이라든지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해서 압수 그리고 수색을 다 거부를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 이번 같은 경우도 이 만약에 경호처의 이 경호 구역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사상 비밀 때문에 뭐 압수 수색할 수 없다라고 하고 수색영장 집행을 좀 막을 수 있다. 이게 예. 근거가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입니까?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그 경호구역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예. 결국엔 체포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또 그렇게 해석이 되는 예,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그렇다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볼 수 있느냐. 예. 그리고 또 여기 2항을 보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만약에 거부를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쟁점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이라도 막는다면 이 공수처 측에서는 지금 현재 이 막는 행위 자체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 형사소송법 110조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 경호법이 있습니다. 이 경호법에서는 이 경호구역 안에서의 경호를 위한 뭐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굉장히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이것도 법리 충돌입니까? 또 이렇게 되면 예,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주장이 있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사상 초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체포영장 집행을 못한 사례들이 정치권에서 꽤 있었어요. 좀 정리 좀 해볼까요? 3가지 사례인데요. 이게 과거에 한참 됐습니다. 과거에 2000년, 2004년 또 2004년인데 당시에 정영근 전 의원 뭐 출석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체포시효 4차례 안 됐어요. 이게 결국은 자진 출석, 불구속 기소. 그다음에 하나갑 전 대표의 경우는 구속영장 발부인데 당원들이 그때 막아서 뭐가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인재 전 의원의 경우도 체포영장인데 역시 당원들에 의해서 막혀서 한 달 뒤에 집행, 불구속 기소. 이런 사례들이 과거에 있다고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요, 박상현 교수님. 경호처가 아니라도 아까 화면에서 봤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관저에 근처에 계속 있거든요. 이 지지자들이 또 뭔가 물리적으로 막을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앞서서 이제 경호처 얘기 먼저 하면은 예. 경호처법에 따라서 수사를 저희 체포영장을 막을 수 있다. 이 여권 인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헌법에 또 우리 법률에 체포영장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호처법은 경호를 위한 법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 헌법에 내란 외환은 소출을 할 수 있고 예. 체포영장이나 법의 영장 집행에 제한을 두는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렇게 따지면 결국은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밖에 없을 거다. 앞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제 이 부분은 뭐 충분히 시간을 두고 나면은 체포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예. 다만 앞서서 이제 우려되는 것이 바로 지지자들이 이제 앞에 들어눕는 거예요. 이건 또 보통 일이 아니게 되는데요. 네. 물론 뭐 우리 경찰들이 과거에 뭐 들어눕는 시위자들 뭐 이렇게 잡아가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경험이 많으니까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출두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경호처법과 체포영장의 예. 충돌이니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국민들의 정말 영상 속에서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육탄으로 방어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게 이거야말로 이제 정말로 국론 분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까지 경호처 뒤에 숨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그 한 줌 안 되는 지지자들 등 뒤에 또 숨을 거냐.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임하겠다. 예. 어떻게 지지자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등 뒤에 숨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기한 내에 저는 자진 출두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공수처에 연락을 해서 출두 일자, 조사 일자 지금 하는 것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행동이다라고 봅니다. 자, 이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오늘 여야에서 각각 반응들이 좀 나왔죠.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했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 좀 주실까요?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을 구금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국격에 관한 문제여서 좀 더 수사기관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 수개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상황, 정치권도 여러 가지 반응 있어서 전해드렸고요. 자, 그런데요, 앞서서는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좀 구속 상태 됐고 그다음에 이후에 기소가 됐잖아요.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런데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화면 좀 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이 한동훈, 이재명, 박주민 고발의 이유는 계엄령 선포됐을 때 포고령이 공개가 됐었잖아요. 포고령 공포되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 정치활동 금지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한동훈, 이재명, 박주민 계엄법 위반 및 건조물 침입 등 고발. 그러니까 포고령에서 정치활동 금지되는데 이거 안 따랐다는 거예요. 김성수 변호사. 이 이유입니까? 계엄 포고령 위반했다는 이유 나온 겁니까? 지금요? 고발이? 예, 지금 사실관계를 보면 이게 12월 3일에 이제 계엄이 선포가 됐었고 12월 4일에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에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이제 나왔습니다. 있었어요. 본회의장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 본회의장에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이제 박주민 의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포고령 1호가 이 정치활동 금지를 이제 명시를 해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본회의장에는 국회의원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동훈 전 대표를 이 본회의장에 들어가게 한 것이라든지 이 부분이 이 건조물 침입 혐의, 일단은 이 본회의장에 들어가면은 안 되는 사람이 들어가게 했다라고 해서 건조물 침입 혐의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포고령에 정치적 이 활동을 금지한 이 부분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엄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고발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포고령 자체가 위법하느냐 적법하느냐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 사건이어서 이에 대해서도 일단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박시환 교수님하고 김철영 교수님께 제가 한번 짧게 시간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런 고발이 있다 그러네요. 뭐 상식적인 사람들이 계엄 내란을 안 했구나라고 하는 걸 또 한 번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얼마나 비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 세 분이 단체로 무고죄로 또 한 번 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란 주요 종사자로, 내란은 만약에 유죄를 받게 되면 무기잖아요. 거기에 한 푼이라도 더 얹어서 무고죄까지 같이 처벌했으면 좋겠다. 정말 부디 만약에 선고가 끝난다면 좀 정상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영 교수님. 근데 저는 뭐 김용현 전 장관이 보면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부분,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은 그 비상계엄이 정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던 포고령도 자체도 위법성이 전혀 없다. 그래야지만 본인의 어떤 비상계엄이라든가 포고령 1호에 따른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행위들이 다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포고령 1호에 대한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변호 전략이 아닌가. 그것이 아마 본인에게 가장 최선의 변호 전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아마 고발한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뭔가 변수도 참 많고요. 복잡한 그리고 해석 뭐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